안녕하세요, 신야치입니다. 지난번엔 WBC 대한민국 타자 예상 라인업에 대해 얘기해보았죠. 오늘은 깔끔하게 대한민국의 성적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전 예상부터 들어가겠습니다. 1차전 대한민국 대 호주. 사실상 대한민국보다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호주인데요. 일단은 호주의 메이저리거인 핸드릭스가 림프종으로 WBC 불참 유력하고 템파베이의 유망주 커디스 미드의 합류도 불투명한 상황이죠. 미드가 이제 막 자리를 잡아야 되는 시점이라 안 나올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한국의 배지현 선수 역시 자리를 잡기 위해 WBC 차출을 포기했죠. 또한 좌투수 알렉스 웰스도 있는데 이 선수는 올 시즌 11월에 방출된 선수라 차출이 의문입니다. 암튼 이렇게 호주는 메이저리거 참가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럼 호주 국내 리그는 어떨까요? 일단 호주 프로야구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을 보면 일단 한화에서 뛰었던 서폴드의 차출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팀 에서튼 역시 차출될 것으로 보이죠. 아무튼 호주 리그 수준이 아무래도 한국 프로야구 수준보다는 낮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있는 상대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150을 넘게 던진 선수가 없는 것도 아니고 마이너리거들이 차출될 수도 있기에 조심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번 이스라엘도 우리의 1승 제물로 뽑혔는데 우리가 패배하지 않았느냐 라고 반론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당시 이스라엘 대표팀엔 메이저리거가 다수 있었고 이스라엘 리그 역시 마이너리거들이 많이 뛰는 수준 높은 리그였습니다. 물론 호주도 우리를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로 보겠지만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더 높은 건 확실하다고 생각합니다. 2차전 한일전. 2차전에서는 한일전이 성사되는데요. 일본에게 질 것 같습니다. 물론 차이가 절대 못 이길 정도는 아닙니다만 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선은 좋게 말해서는 일본이 근소 우위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마운드가 정말 좋은 일본입니다. 한국전에 올 시즌 활약이 너무 좋았던 다루비쉬와 오타니를 둘 중에 한 명을 내세울 것 같은데 다루비쉬는 WBC에서 만났고 오타니는 2015 프리미어십에서 우리가 완전히 털리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거기에 2001년생 사사키 로키에 야마모토 요시노부 등 마운드진이 정말 좋고 뎁스마저 탄탄한 일본인데 반해 한국은 그나마 안우진을 내세울만 했는데 안우진이 선발되지 못했으니 솔직히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강철 감독이 내세운 젊은 선발 베테랑 불펜으로 보았을 때 선발로는 소영준 아니면 구창모가 그래도 선발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광현이 선발로 나올 수 있고요. 아무래도 1라운드에서는 투구수가 65개 제한이 있기 때문에 소영준이 짧게 4이닝 정도를 던지고 거기에 고우석, 정우영, 김광현, 구창모 같은 선수들이 짧게 끊으면서 가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메이저리그가 더 많고 그 메이저리그들의 활약도 한국보다 더 좋습니다. 거기에 자국리그 역시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더 높은 수준의 리그를 보유하고 있죠. 한국을 집어먹었던 로하스 선수가 일본에선 그저 그런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일본으로 간 알칸타라 선수도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두 리그 간의 수준 차이는 생각보다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한국이 일본을 이길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마 우리가 점수를 적게 주는 쪽으로 가고 찬스를 잘 살려낸다면 이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이길 가능성은 일본이 더 높습니다. 심지어 경기도 일본 도쿄돔에서 하니까요. 3차전 체코 대 한국. 체코전은 그냥 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체코한테 진다면 8강 나갈 생각도 하면 안됩니다. 일단 체코는 유럽의 국가로서 역대 프리미어 12 출전이 한 번도 없었으며 WBC도 이번이 첫 참가입니다. 세계야구 랭킹은 15위이고요. 야구 유럽 선수권 대회에서 최고 기록 6위밖에 안되는 상대적 약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방관이 스페인전에 나와 WBC 진출을 확정지었을 정도로 전문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매 시즌 35경기씩 치르는 리그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WBC 예선을 조금 보았는데 투수들의 공이 그렇게 위력 있어 보이진 않았고 90마일을 넘는 공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직 메이저리거 에릭 서가드가 올 수도 있다고는 하지만 충분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전이 아닌 비주전을 한번 써봐도 되는 경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4차전 한국 대 중국. 중국은 사실 첫 대회부터 꾸준히 본선에 나왔던 팀이긴 하지만 아시겠지만 체코보다도 야구 랭킹이 낮습니다. 우리가 아는 주건 선수가 중국 대표팀으로 가긴 합니다만 주건 선수가 대한민국 대표팀으로 뽑힐 만한 레벨은 아니었기 때문에 굳이 경기할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이번에 그래도 우리가 이전 대회들보다는 조금 좋은 조에 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한국이 3승 1패로 8강에 진출하게 되는데요. 일본이 4승을 하는 전제하에 한국은 2위가 되어 A조의 1위와 만나게 됩니다. A조에는 대만, 네덜란드, 쿠바, 이탈리아, 파나마가 있는데 쿠바는 뭐 빅리그가 좀 있고 워낙 아마야구가 강한 팀이고요. 네덜란드는 자국리그 선수들도 다수 있고 빅리거, 마이너리거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버나디나 선수도 명단에 포함되었다고 하죠. 물론 대만도 자국리그가 뛰어나긴 하지만 현재 메이저리거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고 논텐더 처리가 된 장위청 정도가 참가하는 정도이죠. 그래서 저는 1위 네덜란드, 2위 쿠바라고 보고 한국과 네덜란드가 맞붙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라인업을 꾸리고 있는 네덜란드인데 22시즌 41세이브를 기록한 켈리 젠슨, 이번에 샌디에고가 야심차게 영입한 유격수 젠더 보카츠, 22시즌 극악의 부진을 보여주긴 했지만 2루수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조나단 스쿱, 트리플 A와 MLB를 오간 포수 체도빅 트롬프 등 현역 메이저리그와 메이저리그를 경험한 적이 있는 네덜란드 리그 선수들이 다소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뭐 우리가 낼 선발 투수는 고영표, 서영준, 김광현, 구창모 중 한 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8강에선 투구수 제한이 80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16일 경기이기 때문에 3, 4차전 50개 이상을 던진 선수는 출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선발은 김광현을 가정하고 김광현이 4에서 5이닝 정도를 어떻게 잘 풀어가길 바라면서 위기가 오면 공이 빠른 고우석과 정우영 카드를 일찍이 활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언더인 고영표를 선발로 내는 것도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메이저리그에서도 많은 언더 유형의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공이 느린 고영표는 긴 이닝을 소화하기보다는 1이닝 정도 이렇게 짧게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잘 이용해서 헤쳐나간다면 네덜란드를 잡을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한국이 8강에서 네덜란드를 만나 패한다고 예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멤버 자체가 밀리고 가능성만 보면 우리가 밀리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 국제대회에서 보여주었던 성과들은 우리가 이길 가능성이 더 낮았지만 결국 그것을 승리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4강을 응원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민국 WBC 성적을 예상해 보았는데요. 8강으로 예측하긴 했지만 우리 대표팀이 그래도 4강에 가서 미국 땅을 한번 밟아보고 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꺾어서 1위가 되든지 아니면 8강에서 승리하든지 해서 꼭 4강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006년, 2009년에도 무조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극복해낸 것이죠. 2006년과 2009년의 성과를 이번에 한국 대표팀이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